최근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샀던 게 뭐냐면은 수원에서 분양을 한 거 있는데, 이거 이제 역대급으로 비싼 분양가였는데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청약을 넣었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아니 집이 그렇게 많은데 청약이 돼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해가지고 네. 분양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경쟁률이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35평인데 35평 기준으로 9억이요. 35평이 9억이에요? 네. 그렇게 비싸요? 네. 수원이요? 네. 분양가가? 그 저희도 놀랐어요. 서울도 아니고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결국 동네 대장 아파트가 될 건가요? 대장 아파트는 되긴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인근에 화서 프로지오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분양권인데도 지금 30%한 10억, 막 13억 이러니까 저희 아파트는 대장 아파트라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화서역의 프루쇼가 옛날에 뉴스에 나온 거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는데 네.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더라고요. 맞아요. 못 들어가서 안달리던데 네. 참 이런 거 보면 저같이 무주택자들은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힐스테이트 사신 게 네. 입주용으로 사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에요. 실거주를 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은 그냥 입주할 때 제가 팔아가지고 그냥 실거주할 만한 아파트를 살지. 우리같이 구린이들, 집 없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비과세 혜택 안 받고 팔 때와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팔 때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가 차이 나나 그런 게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쵸. 팔아버렸어요. 비과세 혜택 안 받고. 네. 실제로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다주택자들은 중과세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60%, 70%가 돼요. 세금만. 그럼 내가 한 3천 먹어도 1,000? 아니면 6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세금으로 다 내는 거죠.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없어요. 3천 다 먹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2년 또 살고 가려고 하는 거겠네요. 맞아요. 이런 걸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아버리니까 또 전세 물량이 하나가 또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럼 또 실제로 전세값을 더 높게 막 받아도 사람들이 어거지로도 들어가게 되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안 되니까 이제 월세로라도 들어가게 되고. 맞아요. 이걸 집주인 탓으로만 꼭 돌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었다면 안 그렇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난 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과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부러워요 지금. 이 비과세 때문에 시행의 장애지역도 보면은 지금 딱 비과세가 안 되는 기간이에요. 2년이 지나야지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거래가 거의 없어요. 매물이 없을 거예요. 전세가요? 네. 원래 대부분 다 입주하면 전세 물량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쵸.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 살아버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이 나왔었으니까 네. 이자 해봤자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냥 가지고 있겠다 이거죠. 실제로 집주인이 안 산대요. 네. 전입신고만 해놓고 음. 비워둬 버린대요 집을. 그쵸, 그쵸. 그래서 2년 채워버린대요. 이자 내는 게 세금 내는 것보다 싸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공실로 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건 또 결국 주거 공급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피해는 결국 나중에 또 세입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먹었으면 어떤 포지션이라도 우리 내 집을 하나 사야 돼요. 그쵸. 근데 왜 안 살까요? 지금 선배님도 약간 결혼을 하고 나서 충격 먹고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드신 건데 네. 왜 우리는 그 충격을 먹으면서 안 할까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현재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은 올라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이에요. 떨어지면 저희 아이들한테 좋은 것이고 오르면 저희도 좋은 거지만 다주택자인데 왜 내 집 안 들어가서 전세 사세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은 실거주하기에는 직장에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와서 아직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라서 저희는 1금 1금 대출도 안 나와요. 더블 6%의 금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사채금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네. 한 달에 나간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80%까지 끌었다 보니까 한 12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중도 납부를 하면서 줄여가지고 지금 한 60만 원 정도.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20, 30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들도 많을 거예요. 네. 집이 없는 우리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저축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계속적인 저축보다는 일시적인 3천만 원, 4천만 원 모았다면은 부동산에 어떻게든 투자를 하기를 저는 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도권에만 하겠다 이렇게 국한되기보다는 어떤 지방이라도 괜찮은 도시가 보인다면은 거기에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결국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럼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도 돈을 벌고 싶으니까. 맞아요. 월급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그 사람의 욕심 이거를 왜 우리는 통제를 하려고 할까요?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걸.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너무 잡으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로 쏠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이 알아서 순환할 수 있도록 냅두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정부에서 그걸 개입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뭔가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너무 크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저는. 6년 동안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계속 투자를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공부해라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책을 봐라, 뭐 유튜브를 봐라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교과 과정에 의해서 하는 공부 빼고는 이런 투자 관련된 공부를 거의 할 줄 몰라요. 막막하거든요, 솔직히. 부동산 공부를 했을 때 이거만큼 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도 책을 여러 개 봤어요. 뭐 경매책도 보고 뭐 다른 책도 많이 봤는데, 저한테 실질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임장입니다. 한 번만 가지 마세요. 시간대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 도시가 아니면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임장을 가라고 하는데 임장을 가면 솔직히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사람들 사는 걸 보러 왔는데 이거 봐서 뭐 어떡하자는 거지?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마트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대형마트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학교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또 더 깊게 본다면 그 학교의 구성원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그리고 그 학군이 속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직접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도시에 딱 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아, 여기 살고 싶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긴 수요층이 확실하게 받쳐줄 건데 네. 그럼 여긴 적어도 아파트 값이 폭락하거나 떨어질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네. 보다 보니까 학교도 가깝네? 동네 분위기도 좋네? 아, 여긴 나도 살고 싶다. 막 조금 더 뭔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가다 보니까 계속 그래요. 네. 근데 어떤 동네를 가도 난 여긴 별로 안 땡긴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네. 내가 살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네. 똑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느낄 거예요. 네. 그리고 투자론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일단은 잘 팔릴 만한 걸 사야 됩니다. 네. 무조건 어느 정도 로얄층에 로얄 동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층부는 잘 안 팔리나요? 저층부 제가 해봤는데 거래하기까지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로얄층께 다 소진되고 나서 그나마도 이제 없으면 이제 이거라도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네. 선배님이 부동산을 볼 때 주요하게 보는 게 뭐가 있어요? 학교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가격은 최후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학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네. 역세권 같은 경우는 딱 역세권이 지정된 지역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이 제외하면 뭘 봐야 되냐면 학군을 봐야 되거든요. 네. 학군을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 이거죠. 네. 도곡동이나 대치동 같은 데를 보면 한강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강남이긴 한데 거기가 가격을 엄청나게 크게 주도한 이유 중 하나가 학군이 너무 빵빵하다 보니까 저는 학군의 중요성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다양한 그런 부부들을 만나고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를 한 번에 갈 수 있고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가 있고 안전하고, 똑같이 하는 말 들어보면서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내 수중에 3천만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3천만 원이면은 조금은 적은 돈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물론 한 4, 5년 전이었다면 그 돈이면은 수도권의 어떤 분양권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돈이면은 저는 지방의 어느 중소도시쯤에 뭐 대출을 낀다든가 아니면 그냥 청약에 도전을 해보라고 싶습니다. 청약이요? 네. 청약 되기 솔직히 어렵잖아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방에 있는 좀 괜찮은 도시들은 아직까지는 경쟁률이 수도권에 비해서 좀 낮거든요. 가격대도 좀 저렴해요. 이주종 지역이다 보니까 입주 조건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또 이런 불안 요소를 가질 것 같아요. 안 팔리거나 분양을 받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가져가세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아직까지 보니까 서울에 집이 없으시잖아요. 네. 저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전 능력도 없는데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요. 진짜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 게 꿈이거든요. 네네. 참 웃긴 꿈이기도 한데, 이미 부동산들이 많으신데 서울에 왜 관심이 없으세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은 저 같은 사람도 아직은 좀 넘사벽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빡세요? 네. 제가 투자할 때쯤에 저희 사촌이 결혼하면서 서울에 있는 금호동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 당시 금호동 아파트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했었을 거예요. 지금 한 10몇 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서울은 아직은 좀 저한테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선배님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은 저희 힐스테이트를 샀기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거든요. 그래서 힐스테이트는 대출이 안 나와서 하나씩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1억씩 내야 하기 때문에 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3개월마다 1억이요? 네. 어떻게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또 정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랐대요. 그래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올랐어요? 장현이요. 아, 로얄도크? 네. 얼마까지 좀 올랐어요? 지금 한 9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얻어요? 부동산 정보들을? 그러니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어떻게 네. 보면 중개사 사무소에서도 정보를 줄 때도 있는 거고 네. 네이버나 아니면 뭐 인터넷 포털 같은 데 광고를 올리면은 이제 광고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획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땅에 대한 입지 조건에 대해 나올 것이고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택지 지구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 분양 계획을 보면서 저희가 또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관심 깊게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이제 한번 진짜 괜찮으면 임장을 한번 가볼까? 해서 임장을 가는 거고. 그렇죠. 선배님이 그럼 저한테 알려주신 그런 동네도 또 가보실 예정이시겠네요? 저는 갔다 왔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또 확신이 드는 거죠. 네. 가서 동네 분위기 보고 그 인근 분양된 아파트나 아니면 실거래 찍힌 아파트들 한번 보고 충분히 쫓아가겠다 안 하겠다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되면 좋은 거고 안 뭐 안 되면 되면 말고 그쵸. 이거죠. 네. 괜찮네요.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별의별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내가 해봐서 내 손에 뭔가 쥐어지면 진짜 바라본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크게 수익이 나면은 생각하는 것조차가 달라지게 돼요. 투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방향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